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그래도 한시름 놓을 정도는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폭을 더 키워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냉정하게 하나 딱 볼게요. 요 부분 보셔야 되는데 다중바닥을 만들고 갈 거예요. 이 다중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중바닥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그림 그려놓고 뭐 그어놓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올라가면 지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저점을 만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잡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데드가 났고 지금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굳이 리버세라닙 관련된 FDA 승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건 뭐 다른 데서 충분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이 재료보다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움직임, 즉 가격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FDA 관련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HLB로 제가 1월 달에 30% 정도 수익, 그리고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18% 추가적으로 수익, 그리고 이쪽 구간 있죠? 3월 달에 한 3%, 여기입니다. 여기 3월 28일 날 매도한 물량인데 13%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4.5% 추가적으로 이쪽 떨어지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4.5%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가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켜내고 FDA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서 고가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FDA는 통과가 됐었을 겁니다. 이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중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왜 봐야 되는 거냐? 뭐 지금 HLB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리고 말이 좀 바뀌었죠. 뭐 CMC 문제가 아니다. 뭐 제조 공장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저거 저거는 맞다. 그래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봐야 되고 이걸 바닥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신고가를 나온 12월 달에 신고가를 나온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굳이 뭐 소통방에서 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타점 모두를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HLB 지금 시세가 빠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중바닥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시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평 떨어지기 시작했고 22평 맞으면 주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는 뭐 내일 뭐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시간에 어떻게 된다 그런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22평 저항 맞을 거고 저항 맞는 구간에서 어떻게 저가를 높여가는 상황. 왜 저가를 높여요?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12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FDA 관련된 기대감이 첫 번째 반영됐었던 이 12월 달에 이 고점 구간에 시세가 멈췄을까?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가격대 첫 번째 가격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돌려 세울 수 있는 상황.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기관이 사고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혹시라도 자 여기 보시면요. 뭐 VT도 있고 이런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뭐 대한전선 이 전기 관련주 같은 것들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공략했는지 봐세요. 다 신고가 구간에 공략했을 때 뭐 2% 1%도 수익 나지만 쭉 내려보면 뭐 13% 8%뭐 구간별로 뭐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도 있고요.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즉 HLB도 지금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 전환이 가능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양권 회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 뭡니까? 다시 넣을 거다. 즉
넣을 수 있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뭐가 틀리고 저게 틀리니까 이게 이래요가 아니라 기대감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걸 되게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HLB의 실시간 타점 이번에 무조건 바닥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잡는 이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더라도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다 신고가 구간이죠. 그 밑에 뭐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대한전선. 자, 내용 보시면 전부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25%씩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HLB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첫 번째 타점이 나왔다. 그쵸? 첫 번째 타점 나왔는데 올라가면 5일선 돌파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5일선 저항 일단 첫 번째 맞을 거고요. 맞고 나서 바로 돌렸죠. 5일선은 5일 동안의 평균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과정, 그쵸? 주가 올라가고 주가는 이 반등하고 22평 쭉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내려온다는 건 왜 제가 내려온다 그러느냐?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 거래한 평균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20일치 대략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구간 중에서 이제 고가의 이 평균치가 빠지겠죠.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면 밑에서 딱 요쪽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 하나 둘 하나가 두 방 칸 요 구간 그쵸? 요 구간 대략 한 14거래 2주 안에 이 종목군이 22평 내려오고 22평 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62평하고 만나는 구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8만 원 정도까지 한 8만 원 정도까지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8만 원 간다고 여기서 덜컥 잡거나 하지 마세요. 다시 떨어지고 다시 기대감 발생시키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때 진양권 회장의 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점 그게 아니었다면 HLB 시가총액이 지금 이 구간에서 10조 이상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까요? 지금도 7조 3천억이에요. 적지 않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HLB 적자 기업인 거 아시죠?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왜?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이쪽 가격에서는 리보세라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시가총액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다중바닥, 그쵸? 쌍바닥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자.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HLB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무조건 수익 전환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너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잡고 나서 내가 심리에 대한 안정감을 갖기 위한 상황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잘 잡아야겠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HLB만의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다 무료로 진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즉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HLB는 지금 기대감이 있다. 이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알아야 된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